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 윤혜정 62세의 무거운 쇼핑백 2개를 들고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옷은 완전히 흠뻑 젖어 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다. 삑삑삑. 오류음이 울린다. 혜정은 당황하며 다시 한번 번호를 누른다. 분명 맞는 번호인데 또다시 오류음만 들린다. 3번, 4번 시도해도 마찬가지다. 이상하네.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혜정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 한서연 35세의 차가운 얼굴이 나타난다. 서연의 표정은 마치 짐승을 보는 듯 혐오스럽게 일그러져 있다. 어머니, 왜 거기 서 계세요? 서연아, 비밀번호가 안 눌러져서. 문 좀 열어줄래? 서연은 잠시 침묵한 후 차갑게 말한다. 어머니, 실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이제 나가주셔야겠어요. 저희도 더는 못 모셔요. 혜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뭐라고? 나가라고? 여기가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태석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부 사이도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좀 각자 살아요. 혜정은 황급히 큰아들 윤태석 38세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태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 엄마. 태석아. 서연이가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태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요. 이제 좀 알아서 사세요. 나도 내 가정이 우선이야. 엄마도 이제 62살인데 독립할 때 되지 않았어요? 태석아, 너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엄마 선택이었잖아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짐이에요. 집에 있으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혜정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30년 넘게 희생하며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엄마,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진다. 혜정은 망연자실한 채로 빗속에 서 있다. 그때 딸 윤소미 34세에게 전화를 건다. 소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혜정은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한다. 소미는 잠시 침묵한 후 말한다. 엄마, 사실 오빠랑 서연이 언니가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 나도 모르겠어, 정말. 내 상황도 그리 좋지 않고. 간호사 월급으로는 엄마까지 모시기가. 소미야, 너마저도.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도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엄마도 아직 젊으시잖아. 뭔가 새로 시작해봐. 혜정은 무너져 내린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매진했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비에 젖은 채로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은 혜정의 모습이 처절하다. 그때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나타난다. 어머니, 왜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감기 걸려요. 아저씨, 저 갈 곳이 없어요. 경비원은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한다. 일단 경비실로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혜정은 비틀거리며 경비실로 향한다.
30년 전 신혼 시절 이 아파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스쳐간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경비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혜정은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았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다. 혜정의 인생에도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짐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다. 서연이 차갑게 문을 열어준다. 어머니, 빨리 정리하세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혜정은 말없이 방으로 향한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지만 이제는 남의 집 같다.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으면서 눈물이 난다. 그때 서연이 태석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보, 어머니 나가시면 방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방을 아이 공부방으로 쓰면. 혜정의 가슴이 찢어진다. 자신이 나가기도 전에 벌써 그 방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혜정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서연의 방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된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릴까봐 서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하고 있었다. 맞아. 이제 그 집 팔면 20억은 남을 거야. 어머니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이미 연락해뒀어. 혜정은 깜짝 놀라 벽에 등을 기댄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법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 이미 변호사랑 상담받았어. 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 집은 태석이 이름이고 다른 재산들도 마찬가지야. 혜정은 손으로 입을 막는다. 충격이 너무 커서 소리가 날 뻔했다. 그리고 소미도 우리 편이야. 걔도 결국 돈이 필요하거든. 어머니 몰래 이미 얘기했어. 혜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다. 딸마저도 이미 형과 한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연이 계속 말한다. 어차피 어머니 연금으로는 요양원비도 부족해.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다시 와서 빌어야 할 거야. 그때 조건 내세우면 돼. 어떤 조건? 어머니가 가진 마지막 통장이랑 보험 같은 것들 다 우리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요양원비 대주는 거지. 혜정은 온몸이 떨린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30년 넘게 희생해서 키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소문나면. 뭐 어때? 어차피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기 힘든 건 다들 알잖아. 오히려 동정받을 수도 있어. 혜정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는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태석이 집에 돌아온다. 혜정과 마주치자 어색하게 말한다. 엄마, 짐 다 쌌어요? 태석아,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태석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또 그런 얘기 시작하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집 팔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며? 태석과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뭔 소리야? 다 들었어. 20억에 팔고 내 연금으로 요양원 보내고 나머지 재산까지 다 빼앗을 계획까지. 서연이 당황하며 변명한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30년 넘게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며 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태석이 소리를 지른다. 엄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언제까지 엄마 짐이 되어야 해요? 짐?
내가 너희한테 짐이야?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짐이야. 집에서 뭘 하세요? 그냥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한테 잔소리나 하고. 혜정은 태석의 뺨을 때린다. 짝.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 이 나쁜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태석은 뺨을 만지며 차갑게 말한다. 됐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내일까지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강제 퇴거시킬 거야. 혜정은 절망에 빠진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오른다. 여보, 혹시나 해서 하나만 말해둘게. 내가 숨겨둔 게 하나 있어.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정말 위급할 때만 써. 혜정은 가슴이 뛴다. 그때는 그냥 남편의 잡담으로 생각했는데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혜정은 몰래 창고를 뒤진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오래된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자신과 남편의 결혼기념일.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른다. 금고가 열린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다. 혜정이 서류를 꺼내보는 순간 눈이 커진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토지 소유권 증서. 혜정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남편이 결혼 초기에 매입한 땅인데 당시에는 변두리 농지였다. 하지만 이제 그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혜정은 휴대폰으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해 본다. 그 땅의 현재 시세가 나타나는 순간 그녀는 입을 다물 수 없다. 200억. 200억이라고? 집을 팔아서 나오는 20억의 10배가 넘는 돈이다. 게다가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혜정은 미소를 짓는다. 평생 처음으로 짓는 차가운 미소였다. 그래. 나를 버린 건 너희니까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린다. 다음 날 혜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제까지의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다. 혜정은 짐을 다 싸고 태석과 서연 앞에 선다. 나갈게. 네. 그럼 열쇠 두고 가세요. 혜정은 열쇠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그 순간 서연이 의외라는 듯이 말한다. 어머니 생각보다 순순히 나가시네요. 이제 와서 발악해봤자 뭐해. 너희들 말이 맞아. 각자 살아야지. 태석이 당황한다.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엄마, 그럼 어디서 지낼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걱정하지 마. 혜정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본다. 참, 하나만 말해둘게. 너희들이 이 집 팔 생각이라면서. 서연과 태석이 깜짝 놀란다. 그게 팔아도 돼. 어차피 법적으로는 태석이 이름이니까. 하지만 기억해둬. 이 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무슨 뜻이에요? 혜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곧 알게 될 거야. 혜정이 나간 후 서연이 태석에게 말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체념한 거겠지.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야. 한편 혜정은 오래된 지인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혜정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혜정은 토지 소유권 증서를 꺼내 보인다. 이것 좀 봐주세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에이, 이거 대단한 땅이네요.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시세로도 20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요. 개발 완료되면 그 몇 배는 더 오를 거예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걸 제 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자식들한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물론 가능합니다.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 상속인인 혜정 씨께 넘어가는 게 맞고요. 다만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혜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유언장을 좀 새로 쓰고 싶어요. 기존 유언장은 다 무효화하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혜정은 차갑게 말한다. 제 재산을 자식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혜정은 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난다. 정우현 40세, 수트를 차려입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다. 아줌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혜정은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우현아, 정말 많이 컸구나.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다니. 우현은 감격한 표정으로 말한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20년 전 혜정은 고아원에서 자란 우현을 우연히 만났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우현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서 쓰러진 걸 혜정이 발견해 병원에 데려갔다. 그 후로 혜정은 우현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돌봐주었다. 하지만 우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혜정은 연락을 끊었다. 자신의 자식들이 질투할까 봐서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우현아, 미안하다. 그때 왜 연락을 끊었는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혜정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 우현은 분노한 표정을 짓는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됐어. 나도 각성했으니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우현아, 내가 나한테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면. 네, 말씀하세요. 내 복수에 동참해 줄래? 한 달 후, 태석과 서연은 집을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난 구매자는 쾌 남자였다. 20억에 계약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죠. 서연은 기뻐하며 태석에게 속삭인다. 여보, 드디어 해냈네. 이제 우리 완전 부자야. 태석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런데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뭐 어때? 알아서 지내겠지. 그때 소미가 카페에서 혜정을 만난다. 엄마,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혜정은 평온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말한다. 괜찮다. 생각보다 자유롭더라. 정말? 그런데 어디서 지내고 있어? 돈은 괜찮고.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하고 있어. 소미는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소미야, 내 탓이 아니야. 너도 내 생활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엄마, 오빠랑 서연이 언니가 집 팔았어. 20억에. 혜정은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래, 잘 됐네. 엄마는 괜찮아. 그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다 과거야.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어. 소미는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다. 예전에 감정적이고 눈물 많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한편 혜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상속 절차를 완료한다. 축하합니다, 혜정 씨. 이제 그 땅이 완전히 당신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정말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실 건가요? 혜정은 차갑게 미소 짓는다. 그 사람들은 제 자식이 아니에요. 이미 저를 버렸으니까요. 그럼 진짜 우현 씨한테 모든 걸 물려주시는 거군요. 네. 그 아이가 진짜 제 아들이에요. 그날 저녁 혜정은 우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다. 어머니, 정말 저한테 그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태석이와 서연이, 그리고 소미까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 그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우현은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창립 30주년 행사 말이야. 태석이 다니는 법무법인에서 하는 거. 거기서 발표하자. 발표요? 내 진짜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물려줄 건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야. 우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럼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원수야.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으니까. 혜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한다. 우현아, 내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서라도 갚고 싶어요. 며칠 후, 태석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동료와 대화하고 있다. 태석아, 내 창립 30주년 행사 준비는 어때? 거의 다 끝났어. 이번에 정말 큰 행사로 기획했거든. 부동산 사업 발표도 한다며? 응. 20억으로 새 사업 시작하는 거니까 꽤 관심 받을 것 같아. 그때 서연이 전화를 건다. 여보, 나 지금 백화점에서 드레스 보고 있어. 이번 행사용으로. 얼마짜리야? 500만 원짜리. 괜찮지? 그래, 사. 이번 행사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서연은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며 흐뭇해한다. 20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니 이제 진짜 상류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혜정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드디어 법무법인 창립 30주년 행사 당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 재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여들었다. 태석과 서연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입장한다. 서연의 500만 원짜리 드레스가 조명을 받으며 반짝인다. 여보, 오늘 정말 우리 날인 것 같아. 맞아. 드디어 인정받는 거야. 소미도 행사장에 도착한다. 오빠의 성공을 축하하러 온 것이다. 오빠 축하해. 고마워, 소미야. 오늘 발표 잘 들어봐. 행사가 시작되고 태석이 무대에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의 새로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저희는 20억 원의 자본금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모은 소중한 자산을. 그때 갑자기 행사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맨 앞에는 혜정이 서 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이다. 뒤따라 우현과 변호사,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들이 함께 들어온다. 태석은 마이크를 든 채로 굳어진다. 엄마. 행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혜정은 당당하게 무대로 향한다. 행사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한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혜정이 마이크를 넘겨받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혜정입니다. 방금 발표한 태석의 어머니입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진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태석이 다급하게 말한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 태석아, 조용히 해.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시간이야. 혜정은 우현에게 손짓한다. 우현이 USB를 들고 무대로 올라와 사회자에게 건넨다. 이것 좀 틀어주세요. 뭔데요? 곧 보시면 알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난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지도와 토지 소유권 증서다. 혜정이 마이크로 말한다. 여러분, 방금 제 아들이 20억 원의 자본금이라고 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행사장이 더욱 조용해진다. 저희 집을 판 돈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 집을 팔았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난다. 토지 현재 시세와 개발 계획서다. 제 남편이 남겨준 진짜 유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200억 원입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린다. 태석과 서연은 입이 떡 벌어진다. 200억? 그게 무슨? 혜정이 계속 말한다. 그리고 이 토지는 현재 제 명의로 상속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제 소유입니다. 세 번째 자료가 나타난다. 상속 완료 서류와 등기부등본이다. 서연이 비명을 지른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의 상속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가 나타난다.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정우현 씨에게 물려줍니다. 그분은 제가 20년 전부터 아들처럼 돌봐온 분이고 진짜 효자입니다. 우현이 무대로 올라와 혜정 옆에 선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태석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다. 이건 말이 안 돼. 법적으로 무효야. 우리가 진짜 자식이라고. 혜정이 차갑게 말한다. 자식? 자식이 부모를 집에서 쫓아내. 자식이 부모 재산 빼앗을 계획을 세워. 다섯 번째 자료가 나타난다. 서연과 태석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다. 이제 그 집 팔면 20억은 남을 거야. 어머니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이미 연락해뒀어. 어차피 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 녹음 파일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진다. 서연이 기절할 듯 비틀거린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 능력이 없어. 혜정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증거 능력?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었으니까. 행사장의 사람들이 태석과 서연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부모를 배신한 자식들을 보는 눈빛이다.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나도 그때. 소미야, 너도 마찬가지야. 나를 버린 건 너도 똑같아. 혜정은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윤태석, 한서연, 윤소미. 이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제가 낳았지만 오늘부로 남남입니다. 혜정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우현과 함께 무대에서 내려온다.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진다. 태석이 절규한다. 엄마, 이럴 순 없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혜정은 뒤돌아보지도 않는다. 서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한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정이 잠시 멈춰선다. 그리고 뒤돌아본다. 서연 씨,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저희도 더는 못 모셔요라고 했죠. 저도 이제 더는 못 받으려요. 혜정과 우현이 행사장을 나간다. 뒤에 남은 태석과 서연, 소미는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다. 행사장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뜬다. 누군가 작게 말한다. 부모를 저렇게 대하다니. 정말 상식 이하네. 200억을 날린 거야? 바보들이네. 저런 자식들을 뒀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태석의 동료가 다가와 말한다. 태석아,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회사에서도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끝났어. 우리 완전히 끝났어. 한 달 후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혜정과 우현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런데 소미 씨는 좀 다른 것 같았는데. 진짜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혜정은 잠시 침묵한다. 소미. 그 아이는 좀 다르긴 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린 건 똑같아. 그때 인터폰이 울린다. 소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저예요, 소미. 혜정과 우현이 눈을 마주친다. 들어와. 소미가 들어온다.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다. 엄마. 무슨 일로 왔니? 오빠랑 서연이 언니. 완전히 망했어. 회사에서 잘렸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서연이 언니는 신경쇠약까지 걸렸어. 혜정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다. 그래서 엄마, 나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바보였어. 소미가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 혜정은 찬찬히 소미를 바라본다. 소미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응, 정말이야. 그럼 그때 왜 나를 버렸니? 형이랑 서연이 편을 들었니? 소미는 말문이 막힌다. 그때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돈에 눈이 멀었어. 혜정은 우현을 바라본다. 우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머니 뜻을 따르겠어요. 혜정은 다시 소미를 바라본다. 소미야, 하나만 물어볼게. 응, 뭐든 답할게. 만약 내가 그 200억 땅이 없었다면, 정말 가난한 늙은 여자였다면,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왔을까? 소미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 순간이 바로 진실의 순간이었다. 혜정이 일어난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너도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잖아. 형이랑 똑같아. 소미가 울면서 말한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엄마, 나는. 그만해. 이제 지겨워. 소미는 울면서 나간다. 우현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머니,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우현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과 잘 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내 자식들은 모두 후자였어. 몇 주 후 소미가 다시 찾아온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모습이다. 엄마, 나 이번에 봉사활동 시작했어. 봉사활동? 응. 양로원에서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거. 엄마한테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변하고 싶어서. 혜정은 조금 관심을 보인다. 얼마나 했는데? 한 달 됐어. 매일 가고 있어. 힘들지 않아? 힘들어. 하지만 그분들이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달아. 혜정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온 거야? 아니, 그냥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용서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혜정은 잠시 생각한다. 소미야. 응?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 1년 동안 그 봉사활동 계속해봐. 1년? 응. 1년 후에 다시 와.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소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 엄마. 1년 후에 다시 올게. 소미가 나간 후 우현이 말한다. 어머니, 혹시 마음이 조금 바뀌신 건가요? 혜정은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우현은 혜정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20년 전에.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1년. 1년 후에 보자. 소미가 정말 변했는지. 카메라가 혜정의 얼굴을 천천히 클로즈업한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함께 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둡게 전환되면서 자막이 나타난다. 1년 후 소미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혜정의 마음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그리고 태석과 서연의 운명은 마지막 장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석이 혜정의 펜트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다. 엄마,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1년 후, 양로원에서 소미가 할머니 한 분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모습이다. 할머니가 말한다. 소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때 소미의 휴대폰에 문자가 온다. 혜정으로부터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면 집으로 와. 이야기할 게 있어. 소미는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1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태석이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다. 형님, 정말로 하실 건가요? 해야 해. 내 엄마가 가진 그 땅.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태석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다. 들키지 않으면 돼. 그리고
엄마도 그 우현이라는 놈도 모두 처리해야 해. 과연 소미는 혜정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태석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일까?